그러니까 그런 공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그런 불공정을 좀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추세가 자살 추세야. 압도적으로 많아 안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이 미래의 운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뭐 우리 정치 일기인가 그분은 그 뭐 흑행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하늘이 지금 뭘 하고 있다. 뭐 잠룡들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있다. 나중에 아무도 없으면 내 혼자 그냥 선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나 이상스럽다는 거야.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있는 애들은 그 나물의 그 밥들이야. 이런 인물 같은 사람은 없어. 그나마 이 인물들은 전부 자살시켜 놓고 저거는 재미 보고 따는 거야? 미안하지만 내가 있어. 그래서 혁명에 뭐가 시작돼요? 역사. 이 역사는 뭐예요? 혁명의 역사라 하니까 뭐 우리 역사가 아니고 이건 무슨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노? 혁명의 역사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를 생각하지? 에? 이런 역사를 생각하겠죠? 이거는 역사야. 글자 그대로 역사 아니야 역사. 기록. 이거는 이 역사가 아니고 이건 무슨 역사야? 이제는 혁명의 일이 진행된다. 역사.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한문을 공부 안 해가지고 이 역사와 이 역사를 혼돈해. 지금 하늘궁 짓는 거는 이거요. 하늘궁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 그러면 하늘궁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다 그러면 하늘궁을 짓고 있다 이 소리야. 맞아. 그런데 하늘궁의 역사가 시작되나? 맞아요. 이거는 거기다 붙이면 안 돼. 하늘궁의 역사가 이 글자가 붙으면 되나? 하늘궁이 없어진 이후의 역사예요. 그거는 나중에 지난 다음에 기록을 보는 것이 이게 역사고, 실제 지금 하늘궁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지나간 것이고 이거는 일어나는 것이야.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혁명의 역사가 국가혁명당에서 시작되고 있다. 강의 이걸로 끝내라 소리 같은데. 알겠죠? 하늘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혁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전 세계 기아를 없애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민족이 기존적으로 들어온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작은 각자 다르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골고루 논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전 세계도 그렇게 돼. 세계 통일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그 형제들이 서로 밥을 못 먹어서 학교 갔다 오면 바지가 내려가니까 허리띠를 졸라매. 아침보다 저녁이 되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돼.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으니까 애들이. 좀 먹은 게 있는 날은 허리띠를 안 졸르는데 배가 너무 고프면 바지가 내려가니까 허리띠를 하루에 몇 번씩 졸라야 돼. 그 걔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 그 여러분들이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해? 아니 그 어린애가 말이야 집에 가서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삼남매가 앉아있는데 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 그 언니가 12살이야. 그런데 애들이 오면은 전부 바지가 내려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허리를 전부 다시 조아주는 거야. 그래야 이 바지가 안 내려가니. 그러면서 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동생들이 밥을 굶어서 허리띠를
바짝 당겨서 묶어 줄 때마다 가슴이 매 터진대.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이야. 그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있나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애들이 천지백갈에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배를 굶는지 알아요? 허리를, 이 어머니들이 허리를 애 기죽이로 뚫뚫 말아.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그 기죽이 힘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농사일을 짓는 거야. 이 배가 고프니까 허리띠를, 애 기죽이를 머리에 뱃속에 감아야 돼. 배가 너무 고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허리가 접히니까. 나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공부할 때 하도 배가 고프니까 맨날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허리가 이렇게 돼버려.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 나라가 어떤 정치인도 지금 세계 어린이들 그런 눈이 똘막똘막해가지고 자기 언니가 동생 굶는 걸 보면서 부엌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언니 심정이 어떻겠어? 그 애가 자기 어머니 역할을 해. 남동생 둘이를 학교 갔다 오면 뭘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준다는 게 뭐예요? 애들 허리띠 조아매 주는 거. 바지가 내려가니까. 그런 나라의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부터, 시작은 각자 다르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분배할 수 있어 없어? 그게 국민배당금이야. 맞죠? 매월 18세부터 150만 원씩. 그래 안 그래요? 부부 300만 원. 아들 서희만 18살 이상 서면에 있으면 750만 원.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못 받은 떼인 돈만 계산해도 집집마다 몇십억씩 돼. 억울해요 안 해요? 그런데 기본소득? 참말로 정원이 없고 한심한 인간들이야. 어떻게 300명의 국회의원과 3,000명의 보좌관과 3,000명의 지자재 이런 거에 월급 줘가면서 선거 비용 500억씩 선거 때마다 대주고, 허경영이 여자들 많이 공천했다고 8억 4,200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여러분한테 배당금을 줄 수 있노? 기본소득 줄 수 있노? 못 줘요. 복지 예산만 해도 40%야. 지금 국가 예산 520조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이 얼마야? 200조야. 200조. 여기다 또 기본소득을 주고 따고 아무리 자로잡아 안 돼요.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말하자면 이 제도를 먼저, 내 공약에 정치혁명을 먼저 해야 국민배당금이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그런데 내 공약만 그것만 쌍모방해가지고 기본소득 이야기한 사람들 양심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국회의원 스스로 줄이고 스스로 허리를 졸라매지 않는 한 국민에게 줄 거 없어. 저거 배불리 먹으면 국민한테 갈 거 있나? 없어요. 정부 돈만 노리는 자들이 매년 그거만 나올 때만 목을 메고 열에 있는 놈들이 있어. 맞아요. 나는 국민들 다수가 잘 살면 경제 살아나. 그리고 나라도 잘 돼. 근데 국민 허리띠를 졸르기 시작하면 나라 망해요. 경제 안 돼버려. 알았죠? 여자들 미니스커트를 입을수록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저 사람은 왜 미니스커트 이야기를 하냐,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실제 그래요. 미니스커트가 높을 때 우리 경제 좋았죠? 집 사고 그랬죠? 여자들 바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나라가 초상집이 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는 여성들에게 국민배당금이 들어가는 날 우리나라 경제는 확 살아버려요.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치마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 생동감이 생겨. 그죠? 애들도 나는 18이 넘었는데
내가 이 집의 딸이지만 우리 엄마한테 내가 지금 한 달에 150만 원씩 보태주고 있어. 맞아. 어? 내가 마흔까지 시집가면 우리 엄마 땡 잡네. 매달 150만 원씩 내가 어머니한테 20년을 대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엄마 내보고 시집가라고 하지마 이러겠나? 안 그래요. 150만 원씩 엄마한테 대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부모는 그 애 키우는 거 거기에 대한 대가 있잖아. 그거 모아서 시집 보낼 수 있어. 또 결혼하면 1억 줘. 그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국가가 결혼식장도 살고 출산시장도 살고 다 사는 거야. 맞아. 알죠? 경제 최고의 박사는 허경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혁명의 역사가 왜 시작되었나? 알겠죠? 시작은 다르더라도 그 1년 동안 세금 거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하고 1년 동안 전 국민이 노력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줘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이 이 박원순 시장이 이름 획수가 20획으로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이죠. 그런데 요게 물 숫자변이 4획이야. 21획이 되죠. 그죠? 21획은 두령격이야. 그리고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로 계산해야 돼. 우두머리가 된다 이 말이 되는데 요 3숫자변을 그대로도 계산해야 돼. 그러면 20획이잖아. 좌절격이야. 중도에 좌절된다. 두령이 되긴 되는데 중도에 좌절한다. 핵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 되겠죠. 에? 이름 잘 지어야 되겠죠. 그 이분들이 자살한 사람들의 그 원인이 이름에도 일부 있다는 거. 그걸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정치, 경제, 뭐 역학 모든 강의를 하잖아. 근데 내한테 들으면 뭐가 보여? 뭐가 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앞이. 알겠죠? 그래서 이 정치 변호사 5명이 가고 나면 뭐가 나타나? 허시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이 허시를 잡아야 돼. 이 사람이 백궁에 가서 안 오는 수가 있어. 기분 나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꼬셔가지고 이 허시만 잡으면 살 길이 나올까 안 나올까?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기아가 1년에 5억 명씩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이 다 집에 가면 먹을 거 있고 노트 있고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물 먹고 싶으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집을 우리는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류가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소득 10,000불 정도 되는 사람, 10,000불 정도 되는 사람이 지구의 20%야. 국민소득 5,000불이 안 정도 되는 사람이 지구의 50%야. 국민소득이 2,000불 정도 되는 사람이 지구의 나머지 프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권에 속해 있어. 대한민국은.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죠. 돈이 엉뚱한 데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손 꼽아봐요. 뭐 이 인구에 비하면
굶 70억 중에 굶는 민족이 70%, 60% 이래요. 알겠습니까? 중국이 저렇게 많아 보이죠? 인구가 15억인데 저 다 만불 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엄청나게 미개인처럼 살아요. 소득이 낮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국가 예산이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오는 이 혜택이라고는 이게 뭡니까? 이해갑니까? 이거요, 제대로만 살림살이를 하면은 여러분은 행복해가지고 항상 웃고 살아. 그러니까 이 허시가 딱 나타났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허시를 꼬셔가지고 붙들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허시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행운이야. 맞죠? 이 사람이 정치만 잘하는 게 아니야. 나라를 망하는 7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나라 망하는 7가지. 아니, 이 원칙 없는 정치라고 그랬죠? 원칙 없는 정치, 요거 나라 망하는 7가지.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 정치가 원칙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밖에 몰라. 자기 나라. 저 황사가 날라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옵니까? 저서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와 더불어 가야 되는데 혼자만 살아남는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에는 인류의 공존공영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존공영이라는 원칙을 전 세계가 세워가지고 각 나라가 정치를 해야지. 자기 민족만 살아남겠다. 이런 정치는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어. 알겠죠? 두 번째 뭐예요? 양심 없는 쾌락. 이런 쾌락 자체는 하여튼 무조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이야, 그 어린애들이 엄마 죽어버리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형제가, 언니가 수입이 없어가지고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 주워가지고 애들 먹이는데 그것도 재수 없는 날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쫄쫄 굶고 언니가 있으니까 애들이 배가 고파서 학교 갔다 오니까 줄 끊어갖고 허리띠 잡아 당겨가지고 매주는 거예요. 애들 허리가 굽으니까. 그런 나라에 있는 그 소녀가 무슨 죄가 있어? 그게 애가 어머니 같은 심정이면서 언니야. 그 남동생들한테는 누나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애들이 얼굴이 누래가지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 우리는 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쾌락은 용서가 되나 안 되나? 용서받지 못하는 쾌락이야. 알겠죠? 우리가 음식이 좀 좋은 걸 먹을 때는 엄마 아버지부터 생각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어디 잔치집 가면 음식만 있으면 그냥 몰래 치마 속에 집어넣어서 싸가지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생각도 안 해. 그냥 그거를 가져와서 자식들한테 줄 때 그 기분이 이해가 가. 그래 안 그래? 그런 시절이 엊그제야.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 몰래 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그 잔치집에서 먹지도 못하고 가져와서 지 새끼들 여러 명이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가서 뭘 줘야 되겠으니까. 근데 그 누나가 남동생이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누나 배고파 이런데 줄 게 없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저런 정치인들 믿고 있다가 대한민국 끝장난다 이 말이에요. 노래 없는 재물 알죠? 노래 없는 인격 없는 뭐예요? 교육이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인격이 애들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이기주의자만 만들어내. 이기주의자만. 도덕 없는 경제죠. 경제가 뭐냐? 요새는 조금 달라져 있어요. 삼성그룹이면 삼성그룹이
얼마를 기부했느냐, 뭐 이런 거 따지죠, 그죠? 그래서 요새는 기부를 기업들이 앞장서서 좀 해. 근데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 도덕성이 없는 경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뭐예요?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종교. 종교는 뭐에 매진돼 있어? 외연 확대. 자기들 교세 넓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가니까 나라 망하는 7가지를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로 갖추고 있어. 인구 제일 적어, 출산 제일 적어, 부부 둘이 만나서 한 명을 안 낳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애 하나를 안 낳는 데다가 결혼 안 하는 사람이 30%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인구가? 상상도 하지 마세요. 먼 훗날이 없어. 내가 왜 이 한반도에 왔는지 알아요? 제일 우수한 민족이 잘못된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초토화돼 있어. 맞아. 환경 없는 과학. 맞죠? 환경 없는 과학. 환경 없는 과학. 이런 7가지.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희생, 도덕 없는 경제, 희생 없는 종교, 환경 없는 과학. 이런 7가지. 그러면 이게 나라를 살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반대로 원칙이 있는 정치. 맞아요. 원칙이 있는 정치는 공존 공영. 인류가 서로 공동으로 잘 살자. 이제 영토 전쟁 하지 말자. 거기 군사비 쓰는 거 가지고 저 아프리카 저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자. 전기 공급해주고 주택 개량해주고. 그래 안 그래?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데 인생을 재밌게 보내자. 이래야지 뭐 가서 뭐 골프나 치고 뭐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양심 있는 쾌락을 하자. 양심 있는 쾌락이 뭐예요? 아프리카 우리가 단체 관광을 가서 거기 가서 그런 시설 만들어주고 해주고 또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내년에 어느 아파트 어느 나라로 갈 거야. 서로 각 지역에다 기부해서 가서 뭐 만들어주는 거야. 맞아요. 그게 즐거운 거지. 오고 가면서 뭐 어디 개인이 어디 가서 뭐 쾌락을 누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맞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아주머니는 장애인만 6명을 골라가지고 그것도 걷지도 못하는 애들 6명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가 키우고 있더라고. 근데 자기 성한 아들이 3명이야. 애가 10명이야. 자식이 한 10명 되는데 그게 자기 애들은 그 장애인 애들 돌보느라고 자기 애들은 돌보지도 못해.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미국에서 거의 해외에서 다 데려가. 우리나라 사람은 잘생긴 애만 입양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양심 있는 쾌락을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냥 놀러 다니겠다 이런 쾌락. 이거 나라 세계 망하는 쾌락이야. 맞아. 그러니까 양심 있는 쾌락 이런 게 뭐야? 보호시설에 어린이들을 돌보고 불쌍한 노인들을 돌보고 우리가 외국에 이 GDP를 갖게 만들어서 세계를 통일하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노비자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죠? 노력 없는 재물 아니야. 노력이 있는 재물. 맞아요. 우리가 전 국민이 여야 지금 지도자들이 내 거 모방해가지고 뭐 준다고요? 기본소득 준다고 그랬죠? 그건 노력 없는 재물이야. 맞아요. 국민배당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받아내는 거니까 노력 없는 재물인가? 아니에요. 노력 있는 재물이야.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도 지키고 책임도 하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근데 도덕 있는 인격 없는 있는 교육
없는 데서 있는 걸로 바꾸면 나라 살리는 거 7가지야. 맞죠? 그래 교육을 시키는데 인격 교육. 아니 사람이 뭘 하는데 아니 이게 있어야 되잖아. 제일 약한 것이 사람이 제일 약한 것이 용감한 거예요. 응? 그렇죠? 용감한 것이 제일 낮은 것이고 지혜로운 거고 지혜로운 것보다는 덕이 있는 거고 덕이 있는 것보다는 운이 있는 거고 운이 있는 것보다는 하늘이 허경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비용지 덕운천이 있는데 이거는 우주의 질서야. 용감한 사람은 단순해 안 해? 단순하죠? 중도를 지킬까? 안 지켜요. 중도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업참마속이라고 있죠? 에? 옛날에 업참마속이라고 있어 없어요? 에? 업참마속에 보면은 그 제갈량이가 누굴 죽여요? 마속이를 죽이죠. 에? 자기 후계자야. 그 후계자를 왜 죽이냐? 사마이하고 와서 싸워서 자기 시킨 대로만 하면 이긴다. 그래서 업참이가 마속이가 가겠다고 해서 보냈어. 근데 마속이가 가가지고 제갈량이가 시킨 대로 안 했어. 지 마음대로 해버렸어. 이래가지고 져버렸어. 그래가 군대를 많이 잃었어. 그래가 돌아오니까 제갈량이 그 마속이를 죽이나 안 죽이나? 군령대로 군대 명령대로 자기 후계자를 자기가 제일 아끼는 마속을 목을 따서 죽이는 거야. 에?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업참마속이 그걸 죽이는 걸 말해. 마속이를 죽였다. 그래서 그게 이 용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못 따라하는 거야. 무관은 제갈량은 지혜로운 자고 마속은 무관이야. 그 무관이 지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다 판단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갈량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지혜로운 자지 제갈량. 그래서 또 제갈량은 마속을 왜 죽이냐? 얘가 군율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체제가 서고 나라가 질서가 잡히니까 시범적으로 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여놓고 제갈량이 우는 거야. 알겠죠? 여기는 죽여야 될 사람은 없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자 봐요. 이게 지도자가 가지고 있을 5가지 덕목인데 요거는 우주의 질서고 밑에 거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5가지 덕목이야. 그럼 5가지 덕목 중에 보면은 위험은 용기보다는 용감한 것보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가지고 목에 힘주는 거 위험을 가지고는 용기를 이길 수가 없어. 용감한 사람을. 그러면 용감한 사람은 어진 자를 이길 수가 없어. 어진 자는 신의가 있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믿음 있는 자. 아무리 자기가 어지러도 믿음이 없는 유교는 믿음 있는 기독교나 불교를 이기기가 좀 어려워. 유교가 어지러 안 어지러?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나 불교를 유교가 이겼나? 이겼어요? 이겼습니까? 어?
아니, 옛날에 억불숙류 해서 안 했어요? 유교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했죠. 억불숙류 정책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유교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500년간 했는데 불과 100년밖에 안 됐는데 유교 많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그 종교를 믿는 사람 별로 있나? 없어요. 아무리 불교가 유교를 억압하고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했는데 억불숙류 정책을 썼는데 결과는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어진 것보다 위에 있어. 아무리 어지러도 믿음이 없는 자는 어진 자보다 약해. 믿음이 있는 자는 막 몰려다녀.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호경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은 약해. 나중에 보면. 근데 그 자가 인자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진 것은 믿음을 이기질 못해. 믿음 있는 자들을. 그 믿음 있는 자도 누굴 못 이겨? 지혜로운 자를 못 이기는 거야.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모세가 120에 죽어요. 120에. 근데 모세 대신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애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110살밖에 못 살아. 110살. 모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 왜 성경에는 모세는 120으로 해놓고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게 해놨을까? 모세보다 오래 살았다 그러면 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볼까 봐서 그래 놨을 거야. 알겠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 자기는 80부터 역사를 시작했어. 그죠? 80살부터. 80살까지는 많은 세월이야. 근데 80세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왜 80부터 시작했냐? 지혜 때문에. 믿음은 있어도 지혜 있어요?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부터 40년을 하늘에서 썼다. 모세는 그래. 80부터 120까지 40년을 썼는데 쓰고도 팽식해버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그죠? 너는 네 종 사람을 죽여 안 죽여? 모세가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려한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은 그 지혜, 이 지혜가 있는 것을 하늘은 제일 높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인이 일반인과 다른 점은 강의할 때 보면 달라. 강의할 때 달라요.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강의 수준이야.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초등학생한테 내 강의 한번 보라고 그래. 안 보고 네가 한번 강의해보라고 그래. 내가 혹시 강의합니까? 에? 나는 법학을 전공했지 철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야. 그죠? 종교학 전공 안 했잖아. 전 세계 종교를 이잡듯이 보고 있어. 맞아.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다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라는 것이 제일 힘이 세다. 하늘과 같다. 지혜가 세죠? 이 지혜 위에 뭐가 있냐? 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로서 박근혜가 쫓겨나는 걸 알았나?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도 박근혜가 그렇게 6가지를 내가 마친 거 알 수 있나 여러분? 내가 서울시장한테 마지막으로 시장한테 내가 하나 해줄 수 있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쉬었어. 그리고 계기 태양이 부분 일식이 될 때 우리나라에 흉한 일이 다가온다. 거기서 내 이름 대면 되겠나? 안 됐죠. 그러나 알고 있어. 이해가죠? 그러나 그건 역사님이 정해져 있어. 피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나 나는 그걸 알고 있고 거기에 중심에 내가 있다 이 말.